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루시드의 신차나 판매량 이야기가 아니고요.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루시드에서 핵심 경영진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승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루시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핵심 경영진, 데릭 젠킨스입니다. 기존 디자인 및 브랜드 수석 부사장이었던 젠킨스가 최근 최고 창의 책임자 CCO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는 단순히 몇몇 임원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회사의 리더십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변화는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시드가 별도의 인사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몬터레이 카위크에서 공개된 그래비티 GTS 관련 보도 자료에서 젠킨스의 직책이 최고 창의 책임자로 표시되면서 확인된 것입니다. 불과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루시드 홈페이지에는요, 디자인 및 브랜드 수석 부사장으로 표시돼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최고 창의 책임자로 올라간 것입니다. 회사는 정확히 언제 승진이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요. 시점상으로 보면 실비오 나폴리 CEO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 개편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5년 7월 루시드에 합류한 데릭 젠키스, 당시에는 루시드라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아티에바였죠. 아직 판매하는 자동차 한 대조차 없었던 시절부터 현재의 루시드를 함께 만들어 온 인물입니다. 재직 기간은 무려 약 11년. 현재 루시드 경영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창업 초기서부터 이어진 리더십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핵심 인물로 남게 되었죠. 젠기스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루시드의 첫 번째 차량, 에어,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인 그래비티, 모두 젠킨스가 디자인을 이끌었습니다. 에어를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루시드를 기억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주행거리가 길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적인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기존 프리미엄 전기차와 다른 루시드만의 이미지가 있었죠. 그 브랜드 언어를 만든 핵심 인물이 바로 젠킨스입니다. 자, 루시드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우디에서는 약 8년 동안 근무했고요. 아우디의 A2와 2002년형 A8 등의 디자인에 참여했죠. 이후 폭스바겐에서도 약 9년 동안 근무했고요. 마스다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디자인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량의 디자인에 참여했죠. 즉, 아우디에서 폭스바겐, 그 다음에 마스다, 마지막으로 루시드로 이어지는 상당히 긴 자동차 디자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첸키스는 과거 CNBC 인터뷰에서요, 왜 안정적인 기존 자동차 회사를 떠나서 스타트업에 합류했는지 설명한 적이 있죠.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회사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는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젠킨스 역시 테슬라의 초기 성공을 보고 자동차 산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자신도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이 지금까지 약 11년간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젠킨스가 승진한 반면에 다른 핵심 경영진들은 계속해서 회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산제이 찬드라입니다. 루시드 아이트 부분 부사장이었죠. 찬드라는 약 5년 반 동안 루시드에서 근무한 뒤 최근 자신의 퇴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담당했던 업무 범위를 보면 단순한 사내 IT 책임자가 아닙니다. 글로벌 IT 인프라, 데이터, 사이버 보안, 기업 시스템, 공급망 시스템, 제조 시스템, 물류, 판매 및 서비스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생산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과정까지 연결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회사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루시드처럼 생산량을 확대해야 하는 회사에서는 공장, 공급망, 물류, 판매,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실행력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퇴사는 단순한 IT 임원 한 명의 퇴사라고 보기에는 무게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루시드에서 떠난 핵심 경영진을 보면 변화의 규모가 보이죠. 최고 운영 책임자 마크 윈터 호프,
수석 엔지니어 에릭 바우, 전략 책임자 클라우디아 가스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책임자 에마드 드랄라, 디지털 부분 부사장 장필리프 고티에, 그리고 과거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쉐리 하우스까지. 특히 장필리프 고티에는요, 약 13년간 루시드에서 근무한 뒤 아마존의 자율주행 기업 죽스로 이동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자연스러운 임원 교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루시드의 기존 경영 자체가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실비오 나폴리 CEO가 있습니다. 나폴리는 6월 1일 CEO 역할을 맡은 이후 조직 구조를 빠르게 바꾸기 시작했죠. 7월 2일에는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임원 숫자를 약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조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조직을 단순하게 만들고요.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지금 기술을 증명하는 단계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요. 판매하면서 비용을 통제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CEO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실행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 임원들이 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새로운 기술 책임자 라자 라마나 마차가 합류했고요. 새로운 최고 재무 책임자 알렉산더 드복도 들어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CFO에게 주어진 과제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실행력 강화, 비용 통제, 그리고 시장의 신뢰 회복이죠. 현재 루시드에서 벌어지는 일을 단순하게 인재 유출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경영진으로 회사를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기존 경영진들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체하면서 왜 데릭 젠킨스는 남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루시드의 향후 제품 전략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킨스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기존에도 외관과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 색상과 소재, 액세서리, 전체 디자인 전략, 브랜드 크리에이티브와 브랜드 전략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책까지 최고 창의 책임자로 올라갔죠. 이것은 새로운 경영진에서도 루시드의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만큼은 젠킨스를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코스모스 미드사이즈로 연결됩니다. 에어는 루시드의 기술력을 세상에 보여준 차량이었죠. 그래비티는 SUV 시장으로 영역대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의 판매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차량은 코스모스죠. 문제는 코스모스 출시가 최근 2027년 하반기로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루시드에게는 상당히 긴 기다림입니다. 그동안 현금을 관리해야 하고요. 그래비티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되고 비용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틴 다음 코스모스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되겠죠. 젠킨스가 바로 이 코스모스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루시드의 디자인 DNA는 유지한다. 두 번째, 기존 경영 체제는 대대적으로 바꾼다. 세 번째,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루시드를 준비한다. 즉,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문제가 있었던 조직 구조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CFO, CEO,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전략, 디지털, IT 등 여러 핵심 조직의 책임자가 바뀌었죠. 이렇게 많은 핵심 인력이 동시에 바뀌면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코스모스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금 루시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7년 하반기까지 또다시 일정이 밀리게 되면요. 경쟁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조직 개편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용 구조를 낮추고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요. 그래비티 판매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CTO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체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젠킨스를 중심으로 코스모스와 브랜드 전략을 완성한다면 지금의 대규모 경영진 교체는요,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루시드를 만들기 위한 구조 조정이었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앞으로의 숫자가 해줄 것입니다. 자, 루시드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는 분명히 편안한 변화가 아닙니다. 경영진이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신호이기도 하죠.
하지만 구조조정의 성공의 여부는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떠났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떠난 자리를 누가 채웠고, 새로운 조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에어로 기술력을 증명했고요. 그래비트로 SUV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드의 운명을 결정할 다음 승부수는 코스모스입니다. 2017년 하반기까지 비용을 통제하면서 살아남고 그래비티 판매를 끌어올리고요. 코스모스를 제대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대적인 경영진 교체는요, 훗날 루시드가 다시 시작된 순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힘내시는 월요일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